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 김태은입니다. 네, 오늘 이미지 상담도 시간인데 현장에서 보고 또 급하게 캐스팅을 했습니다. 무쌍 눈을 갖고 있기도 하고 재밌는 얼굴을 갖고 있어서 좋은 재밌게 얼굴. 생겼어요. 네, 좋은 얼굴을 갖고 있어서 네,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힘들게 섭외를 했고요. 일단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당황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성격이 되게 조금 독특해요, 그쵸? 제가요? 저는 되게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무쌍을 갖고 있어요. 빼고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 무쌍 보여주세요, 속쌍 보여주세요 라는 그 요청이 제일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무쌍 모델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쌍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영이면은 메이크업 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져요. 방송에서 보여지는 메이크업들, 시연들 보면은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뭘 바르세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쌍꺼풀이 없는데 어디까지 바르라는 얘기인 거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섀도우 같은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장점이라면 화장을 많이 안 할 수 있다. 근데 또 눈이 완전 무쌍도 또 아니네요. 20살까지 아예 라인도 없었어요. 싸나운 눈이었는데 중력의 힘을 받으면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쌍꺼풀도 아닌 무쌍도 아닌 뭐 그런 눈이 됐죠? 눈매가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냥 무쌍인 줄 알았더니 그냥 완벽한 무쌍은 아니고 무쌍이지만 겉으로 여기가 잡히는 눈이에요. 일반적인 또 쌍꺼풀 눈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쌍꺼풀이라는 게 점막이 눈을 떴을 때 도드라져 보이느냐, 속눈썹 있는 라인이 보이면 이제 겉쌍이라고 보는 거고, 그게 말려 들어가면 속쌍, 그게 없이 그냥 그대로 눈 떠지면 그 무쌍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무쌍은 맞는데 무쌍이면서도 라인이 잡혀요. 평소에 메이크업 할 때 원하는 이미지나 이런 거 있어요? 이제 화장을 잘 못하다 보니 막 하다 보면 진짜 드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80년대 가수 같다라고. 그게 저의 최대의 고민입니다. 메이크업을 좀 하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 더 세 보이는 느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눈매를 조금 엣지있게 표현하는 게 잘 어울려요. 이런 눈매는 스머지하게 너무 표현하려 하다 보면 화장이 그래서 진해지는 거거든요. 점점 차라리 라인을 좀 또렷하게 잡고 되게 좀 세련돼 보면서 엣지 있는 그런 메이크업으로 표현해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기초는 어떻게 바르세요? 크림은 가볍게 바르는 대신 에센스를 좀 많이 레이어링하는 편이에요. 어떤 거 바르세요, 제품은? 스킨은 아무거나 바르고요. 음. 에센스는 숨 그리고 크림은? 그때그때 있는 거 바르는 편. 피부가 약간 붉은기도 좀 있고 건조하고 예민하진 않아요? 예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 세럼 에센스 이런 거 바르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피부결이 지금 되게 얇거든요. 이렇게 약간 얇으신 분들은 에센스나 세럼 제형 바르시면 좋아요. 섭취력이 좋아서 먼저 발라주시는 건 좋고요. 레이어링 여러 번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에센스 세럼 제형 중에서 물같이 되게 완전 묽은 타입도 있고 바르면 약간 좀 쫀쫀한 제형인데 약간 이렇게 미끌미끌 거리는 느낌? 이게 약간 이제 오일 성분 살짝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너무 여러 번 레이어링하면 메이크업의 밀착력을 조금 떨어뜨려요. 근데 또 너무 안 바르면 건조해지니까 적당히 발라서 촉촉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위에다 크림을 한번 발라주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크림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베이스는 뭘로 해요? 쿠션 바르죠. 어떤가요? 저 샤넬 그 살 색깔. 사실 저는 메이크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지는 잘 않아요. 뷰티 광고 촬영 같은 거 하면 제 제품을 하나씩 주시거든요. 그냥 그거를 써요. 몰래 들고 오는 건 아니죠? 아니요, 감사하게도 안쓰러워 보였는지 하나씩 쥐어주시더라고요. 진짜 화장에 관심 별로 없는 편이죠, 그러면? 네. 살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이제 느낌이 와요. 아, 이 피부는 그래도 잘 먹는구나. 전 잘 안 먹나요? 잘 안 먹어요. 네, 지금 저도 느껴져요. 그죠. 피부가 이렇게 결이 얇으신 분들은 자꾸 터치가 가게 되면 피부가 금방 달아올라요. 눈곱이 엄청 많이 끼는 거. 그러네요. 잘 눈곱을 잘 안 떼요. 왜요? 어차피 하루 종일 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지금 크림을 발랐고요. 선크림 발라요, 평소에? 선크림은 항상 발라요. 다행이네. 어디 거 발라요? 이노랩? 유기자차가 들어가면 눈이 살짝 시릴 수가 있어요. 무기자차는 시리거나 이런 느낌은. 대신에 백탁 현상이라 해서 피부가 좀 허옇게 될 수는 있어요.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또 장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얘도 이제 선크림인데 선크림 겸 이제 베이스. 원래 붉은기를 잡는 건 보통 그린이나 옐로우 계열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핑크빛이 살짝 도는 아이보리
빛이에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도 피부 톤을 좀 약간 자연스럽게 정돈하면서 붉은기를 살짝 잡아주거든요. 이 붉은기가 나중에 파운데이션의 베이지한 컬러와 만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되게 칙칙하게 변해요. 톤이 안 예쁘신 분들은 좀 톤을 중화할 수 있는 베이스를 하나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왕이면 선크림 대용으로 이런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하나로도 피부톤을 정돈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쿠션 같은 경우는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바르면 즉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고 광이 막 나와 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진 않아요.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 단계에서 한번 잡고 들어가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정돈할 수가 있고 유지력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쌤 생각할 때는 내가 피부가 어두운 것 같아요, 맑은 것 같아요? 저는 계절마다 너무 많이 달라요. 며칠 전까지는 하였는데 햇빛을 하루 종일 받는 촬영을 했더니 또 까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까맣고 약간 붉어요. 얼굴톤이랑 목톤이랑 좀 다른데, 목톤이 살짝 어두운 느낌이 있는데 어두운 옐로나 베이지 계열이고, 얼굴은 살짝 붉은기가 많이 도는 베이지,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핑크 베이스는 조금 안 맞고요. 피치 베이스도 조금 안 맞아요. 피치 계열을 쓰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크닝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옐로우나 이런 계열을 쓰면 좋을 것 같고, 피부 결이 워낙 좋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은 좀 굉장히 묽은 제형으로 해서 톤만 그냥 가볍게 잡아주는 정도. 굳이 두껍게 피부 표현할 이유가 없는 피부거든요. 포이드로 짜 쓰는 제형인데, 이런 제형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묽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묽어요. 그래서 이런 제형들은 굉장히 커버력은 없지만 피부 결을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얇게 잡을 수 있는 제형이라서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분감이 많은 파운데이션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피부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은 결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을 최대한 예뻐 보이게, 솔직히 잡티가 좀 있긴 한데 그게 눈에 띄는 안 좋은 잡티는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마스크 쓴다고 베이스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간혹 있던데, 마스크 써도 베이스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정돈 정도만. 그래도 톤이 좀 정돈이 되니까 여기 화사해지죠. 반대쪽을 보시면은 얼룩진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두껍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얇게. 그래야지 이런 피부의 장점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피부가 톤은 되게 예쁘신데 잡티가 막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살짝 커버력 있는 파운데이션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결이 굉장히 좋은데 잡티가 크게 이제 거슬리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얇게 베이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결 너무 좋으니 리퀴드 타입의 하이라이터와 블러셔를 이용하면 끈해보기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펀지가 달린 팁 타입의 하이라이터인데, 이마가 살짝 뻗어 있잖아요, 그렇죠? 뻗어 있는 부분, 그리고 콧대가 살짝 얇아요. 그리고 입술 인중, 코하고 인중 사이가 좀 좁은 편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기 하이라이터 주면 좋아요. 그리고 턱 부분 웃어보세요. 튀어나오는 위 눈 밑에, 바로 밑에 여기 부분 하이라이터를 가볍게 얹어주는, 매끈하고 윤기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부분이 좀 도드라져서 차오르는 느낌이 좀 나요. 보통 얼굴 입체적으로 보이고 싶다고 쉐딩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쉐딩을 많이 해서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얼굴을 입체적으로 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스펀지 타입으로 있어서 살짝 로즈 장밋빛 핑크인데, 핑키가 도는 핑크가 아니라 약간의 핑크와 피치가 좀 섞인 느낌이 살짝 드실 거예요. 이런 컬러들 같은 경우가 그냥 좀 무난해요. 어떤 톤이든 다 쓸 수 있는 컬러거든요. 이렇게 앞광대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블러셔를 해주실 때 옆에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동안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앞광대 쪽에만 그냥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퍼뜨리지 마시고요. 이 컬러가 나중에 이제 피부 본인의 톤이랑 또 만나면 예쁜 컬러감으로 표현되는 거 있어요. 예쁜데 이것만 해도? 완성인가요? 그만할까요?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제가 눈썹 정리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정리했어요? 아니요. 그럼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앞머리가 있으니까 눈썹은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모발이 또 아예 블랙이잖아요. 요즘에 모발 컬러랑 똑같이 맞추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톤은 비슷하게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레이빛 컬러를 쓰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잘 표현하면 되게 세련되어 보이거든요. 이런 눈매랑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일자형, 아치형 눈썹 어떻게 그릴까요?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냥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 나 있는 결대로 따라 그리시는 게 제일 예뻐요. 자연스럽게 펜슬로 잡아주시면서 이어있는 얇은 부분 위주로 자연스럽게 채우듯이 그립니다. 늘어지듯이 눈썹을 이렇게 그려도 예뻐요. 눈썹이 이 정도 나신 분들은 그냥 눈썹 그릴 때 힘을 아예 다 빼고 그려야 돼요. 어디를 진하게 어디를 연하게도 없이 이런 눈썹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빗질 해주시고, 그냥 힘을 빼고 툭툭툭툭 그리듯이 그냥 연결감만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진하게 하면 다 진해져요. 네. 그리고 투명 마스카라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이런 눈썹이 힘이 되게 없는 눈썹이거든요. 되게 얇고, 그래서 이런 눈썹은 이렇게 마스카라 이용해서 결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되게 엣지 있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아이섀도우 자체가 어쨌든 가루 타입이잖아요. 건조함을 계속 얹다 보면 그게 나중에 더 주름이 되게 많이 끼게 하거든요. 그럼 눈이 되게 건조해지고 더 피곤해 보여요. 얘 아까 썼던 블러셔인데 블러셔 그냥 이렇게 이쪽이고 이쪽이고 색감만. 그러면 이렇게 눈이 자연스러운 음영을 만들어주는 컬러예요. 또 칙칙하지 않게 이런 게 또 표현이 되거든요.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눈의 음영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휑해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살짝 컬러감을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제가 오늘 원래는 메이크업을 무쌍분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엣지 라인을 탁 살리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라인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라인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라인 느낌이라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펄이라든가 글리터 살짝만 얹으면 되게 생기 있어 보이는 눈매로 표현될 것 같거든요. 기본적인 이제 음영 컬러들인데 여기서 이런 계열 컬러나 약간 이런 계열 컬러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예 블랙도 아니고 또 되게 칙칙한 브라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열의 컬러들을 가볍게 라인을 그리듯이 잡아주세요. 이 라인까지는 자연스럽게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이 라인 끝처리가 중요한데요. 끝을 너무 엣지 있게 착 올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끝은 없어지듯이 그라데이션. 눈매가 좀 떨어져 보일 거가 있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진하지 않은 컬러,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러를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눈매는 가볍게 표현이 됐고요. 솔직히 눈이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무쌍인이신 분들 중에도 눈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크신 분들은 라인을 그냥 가볍게 잡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꾸 더 욕심을 내고 얹어지다 보면 눈매가 너무 과해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80년대 약간의 옛날 복고 메이크업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매가 원래던 이미지는 센 이미지가 아닌데 자꾸 점점 세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근데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눈매 메이크업을 좀 살짝 한 거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한 번만 더 그냥 얹을게요. 여기다가 펜슬을 가볍게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섀도우를 얹어놓은 범위 그 밑에까지만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점막은 안 채웠어요. 일부러 점막을 채운다고 해서 눈매가 커지는 눈매가 아니거든요. 아마 점막을 채우면 답답해 보이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번지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을 잡고 아까 섀도우 칠한 부위까지만 자연스럽게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펜슬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살짝 굳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타이밍은 얘가 굳기 전에 섀도우를 스머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라인을 보통 두껍고 진하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블랙이라거나 안에가 다 채우고선 진하게 표현을 하면 눈을 깜빡깜빡거릴 때 되게 부담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놓으시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눈매는 좀 선명해 보일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이 정도만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선명한 눈매를 원하신다 그런 분들은 이 위치에 똑같이 젤 라인을 한 번 더 그리시면 됩니다. 펌을 하거나 연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연장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지금? 연장은 불편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좀 귀찮으신 분들이 선택하는 게 속눈썹 펌 아니면 연장인데, 근데 연장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일자로 나는 게 아니라 살짝 돌아가면서 나거든요, 속눈썹은. 근데 그래서 붙여놓던 것들이 인위적으로 계속 돌아 틀어지면서 또 얘가 속눈썹에 빠지는 주기를 좀 빠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속눈썹 연장하다 뛰면 숱이 확 주름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허전하니까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건데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속눈썹이 정말 많이 줄거든요. 뷰러를 잘 하고 다니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눈에 자극도 많이 없고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속눈썹이 되게 기신 편인데 속쌍이신 분들은 속쌍, 무쌍 약간 이렇게 살짝 말리는 눈매들은 속눈썹이 길어도 눈 떠보면 거의 안 보이죠. 네. 많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뷰러를 찝으실 때는 뿌리 부분을 잘 찝어줘야 돼요. 바짝. 그래야 눈 떴을 때 여기 부분을 딱 살아나거든요. 라인을 강조를 할 거면 마스카라를 많이 안 해도 되고요. 라인을 강조를 많이 안 할 거면 마스카라를 강조하는 게 나아요. 둘 다 강조하면 되게 과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라인을 많이 안 했으니까 마스카라를 가볍게 해볼게요. 마스카라를 해주는데 속눈썹 가까이 많이 바를 필요가 없는 게 눈 떠보면 거기 부분 어차피 말려들어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보다는 중간부터 바깥쪽으로 위주로 발라주고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차피 난 짧다고 생각을 해서 마스카라 잘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안 짧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되게 좋고, 특히 언더 부분 컬러는 저도 일부러 블랙을 선택한 게 브라운 계열의 자연스러운 컬러보다는 약간 이렇게 블랙 계열의 선명한 컬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속눈썹은 결방향이 동공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반대손 한번 해볼게요. 글리터 활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좀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이런 글리터가 있습니다. 펄감이 굉장히 강한 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눈두덩이 다 바르면 조금 부담스럽겠죠? 좀 섞어 바르시면 좋은데 이제 크림 제품이랑 글리터랑 한번 섞어볼게요. 글리터 양이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펄을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펄을 당연히 많이 쓰시면 좋겠지만 부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눈매들은 혹은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펄을 그냥 얹었을 때 굉장히 많이 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크림 블러셔라던가 아까 눈에 발랐던 이런 이제 크림 제형의 제품들과 섞게 되면 그 펄감이 살짝 중화되면서 컬러감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 밑에 동공 있는 부분에만 펄을 활용해도 좋죠. 눈 밑에 활용하면 좋은 게 이런 약간의 붉은기 있는 느낌과 이런 펄감이 만나면 좀 눈밑이 화사해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피곤해 보이는 눈이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활용하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되게 화사해지면 눈매가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이 컬러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와 이걸 누가 발라? 약간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쵸? 약간 칙칙해 보이죠? 칙칙해요. 근데 막상 바르면 칙칙한 컬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은 입술을 베이스 컬러로 써도 좋고요. 아니면 한번 이렇게 톤을 좀 은은하게 잡아줄 때 발라주면 좋습니다. 얘는 바르면 이렇게 누디해지거든요. 누디한 계열의 컬러들이 활용도가 더 높아요. 뭘 얹어도 형광빛이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톤 한번 잡아놓고 올리면 좀 좋아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립 바르는 방법인데 립스틱을 바른 브러쉬를 양을 조절을 굉장히 연하게 한 다음에 여기 입술 외곽을 굉장히 스머지하게 오버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볼륨감 있는 입술이 됩니다. 그러면 입술이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면 자연스러운 오버립 느낌. 입술이 워낙에 도톰하신 편이긴 한데 이런 분들도 라인을 아주 살짝씩만 오버립으로 표현해주시면 좀 더 볼륨감 있으면서 생기 있는 그런 립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어때요? 제 얼굴이 어렵게 생겼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되게 또렷해진 느낌이 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 펄을 저는 사실 쓸 줄을 몰라가지고 되게 뭔가 더 시원한 느낌, 눈이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보통 펄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면 부어 보인다. 그래서 맞아, 무쌍이나 속쌍이나 이런 분들은 펄을 잘 활용을 못하세요. 그리고 잘못 활용하면 눈이 더 부어 보이는 경우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아까 사용했던 이제 크림 블러셔라던가 크림 제형의 제품들을 섞게 되면 그 펄 고유의 그런 반짝임을 살짝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 결이 좋으신 분들은 베이스 두껍게 할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얇게 해야 그 장점을 더 잘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장점을 최대한 잘 살리는 메이크업을 더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저 사실 블러셔를 잘 할 줄 몰라서 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넓어져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돼가지고 여기만 되게 이렇게 잘 발라주셨더라고요. 근데 훨씬 더 얼굴 작아 맞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블러셔를 이렇게 사선까지 넘어오거나 여기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얼굴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작게 여기 부위만 딱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잘 활용해서 메이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안녕!